드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이번에는 발리로 여행을 떠나서 DJI 매빅 4 프로와 함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발리 첫날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날렸고 멋진 푸티지들을 촬영했습니다. 메인 화각에서 6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의 푸티지를 담을 수 있었고 크롭시 여유 화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카메라의 센서 크기는 포서드 규격입니다. 사실 드론을 사용했을 때 미러리스 카메라와 함께 배치할 경우 센서 크기 차이에 따라 약간 이질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포서드 센서 덕분에 이제는 미러리스 카메라와도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시퀀스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발리의 노을을 담고 있습니다. 6배 메인 카메라 이외에도 줌망원,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감 있는 표현 역시 훨씬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처음 DJI 에어 3S를 활용할 때 드론 카메라에 따른 압축감에 이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매빅 4 프로의 경우에는 이런 압축감을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푸티지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셀블라드 메인 카메라에서 최대 15.5스탑에 이르는 인상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합니다. 미디엄 망원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는 각각 14.5스탑과 13.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에 컬러 그레이딩 역시 풍부한 색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최대 1억 화소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크롭을 하더라도 화질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Across the field I stare. The Milky Way has gone to find you. The wind won't let me sleep. It's whispering away. The longer I wait, the longer I wait. 발리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은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드론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 1, 2, 3, 4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이 기기의 스펙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기부터 봅시다. 짠! 여기에는 지금 DJI 에어 3S와 DJI 매빅 4 프로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매빅 4 프로가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확실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볼 텐데요. 우선은 에어 3S의 경우에는 매빅 4 프로 쓰다가 갑자기 에어 3S 쓰니까 뭔가 좀 미니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매빅 4 프로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행을 다니면서 기동성을 원한다면은 에어 3S가 맞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퀄리티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매빅 4 프로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막 와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는데?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콤보 기준 이 드론에는 내부 저장 장치가 512GB나 있습니다. 제가 DJI 제품들을 애용할 때 정말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 저장 장치인데, 그래서 오즈모 액션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리뷰했을 때도 내부 저장 장치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MBTI P라거나 계획적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환영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드론에는 512GB나 내부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써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느낄 부분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냥 리모컨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바로 켜지고요. 제가 어떠한 것도 안 눌렀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암을 펼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네,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드론에 시동이 걸리려면은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초록색의 불이 들어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확실히 이제 DJI가 사용자의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도 배려를 많이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는 그냥 앞만 펼쳤을 뿐인데 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게 좀 막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리모컨을 통해서 끄는 버튼까지 있으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불편하면 끄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빠르게 시동을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지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슉!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돌리기만 해도 확실히 세로 모드, 가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 전작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매빅 3 프로라던가 아니면 DJI 에어 3S 같은 경우에는 짐벌이 돌아가서 완전한 세로 촬영은 어려웠고요. 크롭을 통해서 세로 모드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짐벌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로 촬영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심지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360도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360도로 회전하는 샷까지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짐벌은 위로 최대 70도까지 틸트가 가능합니다. 전작보다 2배 더 올라가며 덕분에 더욱 창의적인 앵글의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 전방, 후방으로 총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고요. 라이더 센서까지 탑재가 돼가지고 야간 촬영을 할 때도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야간 촬영을 하기가 좀 많이 빡센 부분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국내에서는 야간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문자분들이 날리시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니 4 프로부터 이 DJI의 센서의 안정성을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빅 2 프로를 예전에 날렸을 때는 측면 센서가 꺼지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리다가 한 나무에 한 2-3번 정도 걸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입문자 분들이 날리시기에도 센서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장애물이 부딪힐 걱정 없이 날릴 수가 있다. 우측 하단엔 이동 경로에 따른 장애물 표시 화면이 있어서 덕분에 장애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보다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신호가 끊겨도 드론은 홈포인트로 자동 복귀해 안전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도 쉽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남기자면은 확실히 전작 기체들 대비 업그레이드된 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만족했던 건 6K 촬영, 그 다음에 사진에선 1억 화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로 모드를 넘어서
360도까지 촬영이 가능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에 이 기체를 통해서 중망원 망원 화각까지 활용을 해봤는데요. 와, 확실히 시네마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한 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인생의 모토죠. 도와줄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